네, 수급 체크와 더불어서 오늘의 또 공약주, 다양한 이야기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이 보이는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증 휴장이 됐는데도 워낙 뉴스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서요. 네. 살펴볼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이 보이는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그룹 미국 전기차 공장 내년 4월 가동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자, 현대자동차그룹이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지아주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죠. 네. 세계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이르면 내년 4월에 시험 가동이 들어간다, 시험 생산에 돌입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좀 약세를 띄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네. IRA 법안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가 좀 전기차의 판매가 좀 줄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다. 네, 기울어진 눈동장에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너무 크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보여지고요. 그런 이제 우려감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조지아 공장이 지금 30만 대 규모의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금 건설하는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제 기공을 해서 원래 목표는 이제 내년 말이나 아니면 25년도 한 초에 완공이 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국내에 빨리빨리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네. 일단 건설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 정도가 되면 일단 공장이 일단 시험 가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완공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부터 일단 시범 생산을 하고 본격적인 양산은 25년 1월부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양산도 내년 초에 시범 생산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RA 법안으로서 지금 다른 미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돼 있고 다 많은 혜택을 받는데, 우리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좀 불리한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긴박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다,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 판매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여전히 현대차에 대한 전기차는 이제 꾸준히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IRA 법안에 약간 우회적인 수단이죠. 리스 렌탈 관련된 네. 물량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지금 그쪽으로 지금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판매는 꾸준히 있지만, 만약 그쪽에서 이제 판매가 좀 부진해질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좀 현대차 그룹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그 시설 자체도 지금 30만 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은 50만 대까지도 생산 시설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미국 내에서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의 판매를 보다 확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30년도까지는 8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미국에서 판매하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향후 지금 조지아 공장 자체는 한 30에서 50만 대 규모로 이제 생산 시설이 완성이 되지만, 추가적으로 100만 대 규모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 관련된 이렇게 이제 생산 시설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전기차 판매 부진에 따른 우려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예상했었던 그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차량 판매량이 한 3천만 대 정도가 지금 이연이 됐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에 차가 이제 없어서 못 샀었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차가 조금 팔린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이연된 3천만 대 정도의 수요를 감당을 할 만큼 지금 팔린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올해 상반기 피크 아웃이 아니라 추가적인 판매 대수는 계속 좀 확대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저희가 관심 주는 현대차로 보면 될까요? 네, 그중에서 현대차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품 관련된, 특히 이제 조지아 쪽에 이제 나가게 될 때 부품 관련주들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현 이화나
DIC, 뭐 화신 이런 종목도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가장 이번에 뉴스에 뭐 키가 되는 게 아마 현대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뭐 현대차의 뭐 1분기 실적 여전히 이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2분기에도 지금 판매가 뭐 역대급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FM 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은 한 10% 정도 증가한 39조 원, 40조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도 한 20% 증가한 3조 6천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뭐 지금 현재 주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2개월 예상 PER이 5배 수준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우리나라 이제 전체 PER이 뭐 12배 요 정도 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좀 재평가 과정이 좀 더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뭐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지금 한 40만 주 가까이 순매수했을 만큼 외국인의 관심사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종가 수준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표 가격은 25만 원, 손절은 17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대 밸류 이런 얘기들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현대차가 거기에 딱 부합하는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종목이 보이는 뉴스 두 번째 꼭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재활용을 강조하는 EU 배터리법의 역설. 자, 한중 경쟁 격화 전망이라는 제목의 ZDNet 기사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자, EU 의회죠. EU 배터리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우리 기업의 차별적인 조항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중국 기업에도 동일한 조건이다. 그렇죠. 악재도 호재도 아닌 것이고 오히려 유럽 지역에서 양국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EU에서 지금 뭐 지속 가능한 이제 배터리법이다라는 뭐 일명 이제 배터리법이라고 저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3년 만에 그 EU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뭐 배터리 전체 주기에 대한 이제 지속 가능성, 뭐 순환 강화는 이제 법안의 골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이제 배터리 내에 그 원재료를 이제 리사이클링한 그런 이제 재료를 많이 써라라는 게 가장 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가 생산해서 사용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그런 분야에 상당히 좀 집중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EU 국가와 EU 외의 이제 여개 국가 간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이제 IRA 법안에 비해서 덜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뭐 EU 기업들과의 차별화되는 그런 뭐 불합리한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게 이제 강점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듯이 이제 중국 기업도 똑같은 조건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EU 내에서 이제 그 배터리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기업 간의 경쟁이 최근 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유럽 내에서 이제 배터리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차를 보면 2020년도에는 53%까지 한국과 이 중국 간의 이제 배터리 시장 점유율 격차가 이제 벌어졌었는데요. 작년에는 이게 28.5%까지 줄었습니다. 시장 점유율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업체가 아직까지 뭐 절대 뭐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3.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중국 기업이 34%로 뭐 바짝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유럽에서 있다. 말씀이시죠? 네, 유럽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유럽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CATL 같은 경우는 뭐 헝가리, 독일에 이제 각각 100기가와트 아워 규모의 이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내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110기가 정도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거의 2배 정도의 규모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외에 이제 S볼트라는 이제 중국의 이제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올해 내에 독일 내에서 24기가와트 규모의 공장을 가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YD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 완성차 공장, 그다음 배터리를 동시에 건립하기 위해서 유럽 몇 개 지역 국가들과의 지금 협상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함중 간의 이제 유럽 내에서 경쟁이 좀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제 순환에 관한 부분이 좀 강화가 되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그렇죠.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2035년까지 이제 배터리 내의 이제 소재 재활용 비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이제 비싸다라고 불리는 이제 코발트 같은 경우는 26%까지 재활용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락 같은 경우는 85%, 니켈 15%, 리튬 12% 정도의 재활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그런 배터리만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향후에는 이런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결국 배터리법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폐배터리가 네, 이제 가장 이야기의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비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주로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네, 뭐 국내에서 뭐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네. 하게 되면 뭐 성일 하이텍이나 뭐 세비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배터리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 정도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성일 하이텍 뭐 가장 대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계 5위권 안에들은 폐배터리 이제 재활용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폐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주요 이제 원자재인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구리가 이런 이제 소재들을 최근에 이제 리사이클을 뭐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각종 이제 소재에 대한 채굴에 관련된 특히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뭐 부각이 되면서 이런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이를 통해서 아마 뭐 원자재에 대한 공급도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30년도에는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가 뭐 글로벌적으로 연간 한 400만 대 이상 지금 나올 걸로 배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산업은 좀 더 성장성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이제 2대 주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삼성 SK온과 작년 12월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겠다 할 만큼 이렇게 이제 재활용 관련된 분야의 국내 완성 배터리 회사들과 이제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네. 향후 성장성도 같이 담보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차트상의 위치도 좀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실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올 초에 이제 올랐다가 전체적으로 조금 지금 조정을 보이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옆으로 좀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예. 관점에서 뭐 좀 향후에 뭐 이거를 뭐 당장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 자체도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 뭐 매수를 하셔도 큰 부담은 없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네. 생각이 생각이 되고요. 한 14만 5천 원 정도, 약간 이제 지금 가격 어제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죠. 그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7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은 12만 원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 가격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1시간 후면 저희가 개장입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에 대한 네. 오늘 시장의 공략주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돼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싶습니다. 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제 블랭큰 그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을 네. 하면서 뭐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뭐 외교부장도 그러니까요. 만나면서 네. 이제 상당히 뭐 미중 간에 조금 그동안의 긴장 관계 조금 완화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미중 관계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중 관계도 약간은 지금과 같은 긴장 관계에 조금 주그라들 수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이제 그쪽 이제 리오프닝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좋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제 그 상품을 구매하면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제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대행해주는 네.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입국이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외국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을 이제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3만 원이었다가 이걸 15,000원 이상 이제 구매할 경우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네네. 이제 최소 환급 얘기를 했고요. 거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을 이제 줄이면서 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도 이렇게 이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유인책이 이거를 되겠네요. 네, 네네. 대행을 하고 있는 글로벌 텍스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뭐 일본 관광객들은 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뭐 일단 입국 규모가 이제 회복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중국 관광객은 아직 뭐 개인 관광객 중심으로 이제 입국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회복이 덜 돼 있지만 한중 관계가 조금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단체 관광객이 입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뭐 작년보다 매출 같은 경우는 한 60% 가까이는 15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5억으로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늘어야지 매출이 딱 느는 구조. 네, 그렇죠. 아주 어떻게 보면 심플한 네, 사업 맞습니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봤고 그동안에 고정비를 많이 감소해서 체질 개선을 했다라는 부분도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기관들이 최근 5거래일 동안 지금 순매수를 했습니다. 한 43만 4천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4거래일 연속 7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할 만큼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수 가격은 한 4천 원 정도, 뭐 전일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5천 원, 손절은 3,500원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내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임순재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